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수록 그 사회 여러 분야에서 여성의 활동이 두드러져 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남성들도 하기 어렵다고 그러는 세일즈 분야에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밤에는 얼마 전에 90년 대우 주부사원 전진대회에서 최대 매출상을 받으신 주인공을 비롯해서 몇 분의 수상자를 모시고 세일즈의 그 비결과 애환 그리고 맹렬 주부로서의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주인공을 모셨는데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일즈를 하시려면은 곧 시간이 말하자면은 돈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판매 실적과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내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 분에게 그 훌륭한 상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제가 그 소개를 해드리지요. 89년도 최대 그 매출상의 영예를 안으신 백수편 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이 판매왕상을 받으신 박석규 주부시죠? 네. 네. 그리고 전국 신인 판매 여왕상을 수상하신 이영미 주부시고요. 네. 네. 모두가 생각보다 젊으시네요. 네. 소감을 한 말씀씩 좀 해주실래요? 소감이요? 네. 제가 88년도에도 신인 여왕 이제 기존 여왕 상을 받았어요. 받으셨어요? 예, 르망 받았거든요. 르망 승용차를. 예. 그리고 올해 또 이번엔 프린스 받았어요. 하하. 그런데 네. 2년 동안 작년에 르망 받고 나서 판매 여왕이 되겠다는 목표도 있었지만은요. 네. 제 스스로가 얼마만큼 해보겠다는 그런 목표의식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작년에 6억을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주부사원님들 계신 데서 제가 약속을 했었어요. 네. 근데 7억을 하고 나니까 우선 기존 판매 여왕은 못 됐지만 네. 그 최고 매출자로 뽑혔잖아요. 그래서 네. 너무 제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요걸 끝내서는 안 되겠다. 네. 더 많은 것을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박석규 주부께서는요? 네, 저는 우선 제 울산에 있거든요. 제가요. 네. 그래서 고객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고맙고요. 소감이라기보다는 글쎄요. 이번이 처음입니까 그러면? 네, 네. 작년 그러니까 88년도에 입사를 했어요. 저는요. 네. 그래갖고 채 2년이 안 됐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았거든요. 네. 이영미 주부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애한테 제일로 고마워요. 이해를 많이 줬거든요. 예. 누구요? 우리 아들이요. 네. 왜요? 애가 많이 이제 6살 되거든요. 네. 근데 떼어놓고 나오려면 눈망울만 봐도 그냥 같이 한 끼 많이 못 있어줘가지고요. 아하. 그건 또 남편한테도 감사하고요. 예. 근데 지금 세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대 그 매출상을 받으신 부상으로 네. 프린스 승용차를 하나 받으시고 그리고 두 분께서는 르망 승용차를 받으셨다면서요? 네. 근데 전년도에도 르망 승용차를 하나 받으셨다. 예, 받았어요. 그 이제 자동차 상을 차리셔야겠습니다. 그래서 2대씩이나 이렇게 자동차를 매년 한 대씩 받으시면은 전년도에 받으신 건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감스럽게요. 제가 네. 그 필기 시험 붙여놓고요. 네. 딴 건 잘 되는데 이 면허 시험은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네. 시간도 별로 없었고 네. 그래서 네. 지금 아직 면허를 못 땄어요. 그 집 네. 앞에 서 있을 때가 더 많아요. 르망이요. 예. 그럼 이번에 프린스 승용차는 어떡합니까? 지금 고민이 많아요. 저기 네. 제 소비자들 중에서 네. 그 제 차를 사시겠다는 분이 너무 많아요. 네. 재수 좋은 차라고 노력해서 아하. 그만큼 한 차니까 네. 서로 사겠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 누구를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웃돈을 많이 줘야 되겠습니다. 예. 운전하십니까? 저는 아직 못하는데 올해 딸 예정이거든요. 네. 우선은 이제 차가 있으니까 네. 아빠한테 이 차를 이제 선물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하하. 애기 아빠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애기 아빠는 운전하십니까? 네, 운전하세요. 그러면 원래 차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네, 애기 차 아빠가? 있어요. 있는데 네. 이제 좋은 건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제가 상 받은 거니까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보다 더 값어치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요. 물론입니다. 예, 선물 드리려고 해요. 네. 그 차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저는 저희 남편도 운전을 못하고 저도 못하거든요. 네. 근데 둘 다 좀 운전하고 싶은 생각을 밀고 다니셔도 자존심이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큰 장난감이 됐어요. 얘한테 보여주고 싶어서요. 네. 저희 소사님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아파트 앞에 세워놨어요. 세워놨어요? 네. 네. 그 타지 않고 그냥 오래 세워놔도 좋은 거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그냥 배워서 이제 해야죠. 네. 근데 운전은 아무쪼록 잘 배우시고 조심하셔서 하셔야지요. 네. 초보 운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내가 복잡해가지고요. 네. 팔고 있는 제품들은 어떤 것입니까? 종류 대우전자에서 나오는 제품은 다 파는데요. 네. 주로 제가 판매하는 거에 60% 정도가 컴퓨터가 많고요. 컴퓨터를 많이 네, 파시고요. 많이 팔고요. 네. 그다음엔 텔레비, 냉장고, 제믹스 뭐 여러 가지 많이 팔아요. 지난 한 해 그 총 매출액을 얼마나 올리셨습니까? 7억 1,400여. 7억 1,400만 원어치를 예. 팔았습니까? 예. 그 웬만한 그 전자 대리점 한 군데 그 매출액보다도 많으실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그건 딴 매출은 잘 모르겠는데 네. 남들이 얘기하시기를 네. 그냥 중간 정도 되는 거 두세 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하, 대단한 액수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월 평균 판매 액수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약 6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한 한 달에 5,900. 6천만 원. 예, 예. 그러면은 뭐 하루에 한 200만 원. 200만 원 이상 그렇게 예, 예. 파셨겠네요. 예. 네. 그 어떻게 하면 그렇게 판매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저요. 네. 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제 소비자들께서 그렇게 도와주셔요. 굉장히 많이. 전 여태까지 물건을 사주세요 하는 소리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네. 꾸준히 고객 관리를 함으로써 참 정으로 이렇게 맺어진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바빠도 또 네. 제가 87년도 아기 낳았을 때는요. 네. 그 제가 86년부터 했거든요. 네. 근데 87년도에는 아기를 낳았어요. 제가 네. 그때 병원에 누워 있는데도 네. 야 숙현이를 팔아주자 물건 허허. 팔아주자 이래가지고 네. 제가 한 달 동안 병원에 있는데 수술해서 났는데 한 달 동안 있는데 거의 1,000만 원 정도 소비자들이 팔아주셨어요. 나서. 가만히 누워 있는데도. 네, 나서서요. 네. 그럼 이제부터는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판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요, 지금 그래서요. 네. 지금 제가 87년도에 1억 돌파했고 지금 계속 세 번째 상을 받았거든요. 네. 지금 80% 정도가 전화 판매예요. 전화로. 예. 아하. 그러니까 바빠서요. 소비자가 또 많고 또 그러니까 자꾸 너무 많으니까 네. 방문을 잘 못하니까 전화로요. 대부분. 그리고 또 꼭 만나야 될 분들은 제가 댁으로 찾아뵙고 네. 또 이렇게 같이 아파트 제가 여의도이기 때문에 네. 제가 만약에 아파트에 간다 그러면은 네. 어디 모이세요. 오늘 모이죠. 그리고 다 모이시게 해요. 하하. 그러니까 반상회를 하게 돼요. 거기 가면은 이렇게 모이시게 하니까. 이게 세일즈라는 그 개념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일일이 않아요. 방문하면서 이렇게 파는 것이 아니고 예. 오히려 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사준다니 이게 그렇게까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 처음엔 힘들었어요. 제가 네. 86년도 입사해서는 3달 동안 하나도 못 팔았어요. 신발은 하루에 한 달에 3켤레씩 달았는데도 네. 하나도 못 팔고 맨 처음에 팔았던 게 6,600원짜리 선풍기였어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 사주신 분이 지금까지 기억이 나시겠네요. 그러면 지금도 네. 만나고 있어요. 아하. 근데 제가 면목동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여의도 와서도 지금 꾸준히 만나고 있고요. 그런 고객들이 꾸준히 해주시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실적을 올리면은 예. 1년에 7억 이상 팔면은 예. 그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수입은요. 네. 제가 월 평균 한 300에서 400 정도 돼요. 300만 원으로부터 400만 원의 예. 순수입이 있습니까? 예. 저보다도 몇 배나 나으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박석규 주부께서는 금년에 얼마나 하셨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4억 금년이 5천. 아니고 작년 실적이겠죠? 네, 4억 5천만 원 팔았어요. 4억 5천만 원. 월 평균 소득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평균 한 달에요. 네. 한 450만 원에서요. 네. 6월 달에는 670만 원 받았어요. 아하. 그러면은 지금 7억 얼마를 파신 분보다도 더 많이 평균 소득이 생겼는데 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제 대우전자에서요. 네. 특판하고 일반 매출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일반 매출은 이제 30만 원짜리나 40만 원짜리가 네. 하나하나 팔면서 단계가 올라가는 거고요. 네. 매출이. 네. 그리고 이제 특판 매출이라고 그러는 거는 이제 이런
자기 상권에 그러니까 학원이라든가 학교 같은데 네. 대량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거든요. 네. 아마 그런 데서 차이가 있는 것 같으네요. 아, 대량으로 물건을 팔면은 아무래도 외형은 올라가지만은 그렇죠. 그러나 실이득액은 얼마 없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그렇죠. 특히 아. 학교 같은 경우에 넣을 때는요. 네. 이거는 교육기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마진 없이 별로 남는 거 없이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7억이나 올리시고 4억 5천 올리시는 분보다도 저 수입이 적었다 그러면 조금 어떻게 근데 보면 지역 특성이 있으니까요. 지역 특성이 있어서 저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는 거의 현찰이 많고 이분 이제 활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지역마다 좀 틀리거든요. 그러면 그 주부 사원이라고 그럽니까? 네, 주부 여러분들을 사원. 네. 주부 사원으로서 또 월급을 회사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네, 기본급이 나와요. 네, 그건 하나도 못 팔아도 그 기본급은 나옵니까? 아니죠. 좀 어느 정도는 매출을 올려줘야 되는데요. 네. 대부분 다른 주부들도 다 기본급은 탈 수 있게끔. 기본급이 얼마나 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5만 원 정도 돼요. 어허. 그럼 혹시 어쩌다가 한 달에 한 건도 물건을 판 게 없다. 그래도 기본급은 회사에서 나오겠군요. 3개월만. 3개월 들어간 동안은 지 3개월 동안만. 계속 나오고 네. 3개월 넘어지면은? 되도록 하나도 못 팔면은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3개월까지는 하나도 못 받아 나와요, 기본급이. 네, 근데 그 3개월 지나서 못 팔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 안 나오죠. 그럼 월급이 안 나옵니까? 월급은 안 나오고 지점에서 유통에서 주는 그 출근 수당은 있어요. 어허. 따로. 그렇군요. 네. 근데 안 팔릴 수가 없어요. 3개월 동안 다니면은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세 분을 모시고 방송을 하는데 아까부터 걱정되는 것은 네. 이분은 뭐 모여들어서 다 사게끔 지금 무슨 신 같아요. 제가 모시고 있는데 우리 집 가전제품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여러분 때문에 바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설득을 당해가지고 그런 그 불길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일 불길합니까? 불안하다 이런 얘기. 네. 돈이 쓰게 될까 봐요. 네. 이영미 씨는 얼마나 되셨다고 그랬죠? 저는 1년 됐어요. 1년이요. 만 1년. 네. 이번에 얼마나 파셨습니까? 4억 팔았어요. 4억. 네, 특판 한 5천 팔고요. 방판 3억 5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 월간 소득액이 얼마나 되던가요? 다 이렇게 소비자한테 선물할까 하고요. 저한테 떨어진 게 한 1,500만 원. 한 달에요? 1년에요. 1년에요? 네. 그러면은 소득액이 제일 적으신 편이네요. 네, 저는 그렇죠. 이제 다른 분은 이제 그동안 이렇게 홍보를 해놨지만은요, 저는 비싸게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우선 저를 알려야 되니까요. 다른 분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그 세일즈를 하시는 분이 재량으로 깎아줄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깎아준 것만큼 자기에겐 이득이 없겠고. 네, 그게 좀 예로사항이에요. 아하. 우리나라 대기업이 다 3사가 약간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회사에서 그 판매 공장도 가격이라는 게 있죠? 네, 그건 생산 있어요. 가격을 무시하고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마음대로 깎아줄 수는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얼마까지는 받고 네. 그 나머지 받는 것을 마진이라고 그러는 네, 맞아요. 그 한도 내에서는 깎아줄 수도 있겠네요. 네, 깎아줄 수 그러면 있죠. 그 대신에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금이 없어지고. 네, 아하. 그러니까 이익금을 덜 가지고 네. 고객에게 많이 깎아줬다 이런 얘기죠. 네, 네. 아하. 그렇군요. 근데 또 선물도 하셨다고요, 고객들에게. 네, 선물돼요. 그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선물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아하. 그게 왜냐면은- 얼마나치나 합니까? 저 한 달에 한 달에 약 10만 원 정도 합니다. 선물을 네. 어떤 걸 합니까? 저는 후라이팬, 네, 그런 또 물통, 네. 그런 걸 좀 해요. 또 행주 같은 거. 네. 아주 조그마한 걸 해요. 어허. 성이니까요. 네, 근데- 나머지 두 분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죠. 고객들에게 선물도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까? 왜냐면 우리나라 행사 사람들이 뭐. 이렇게 주면은요, 네. 꼭 돌려주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선물을 주면 언젠가 좀 팔아줘야지. 저한테도 우선 한 번씩 줘보세요. 뭐 네. 돌려주는가, 그냥 선물만 받고 마는가 한번. 그러시군요. 제가 돈 쓰는 재미죠. 3분의 1을 재투자한다는 거는 네. 다시 쓰는 거니까 쓰는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 동안에 한 2년쯤 그 판매왕 하셨으니까요. 예, 예. 연속으로. 예. 그러니까 뭐 수입이 제가 보기에는 한 1억 정도는 되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3분의 1을 재투자했다고 그래도 6, 7천만 원의 돈이 제가 보기에는 저금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제가 아까 그렇진 않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네. 월수가 300에서 한 400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많이 파는 대신에 예, 쓰는 데가 많다. 그래 쓰는 데도 많고요. 예. 또 제 또 남편이 금액이 들을까봐 지금 조금 액수를 줄이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진 예, 않은데요. 예. 솔직히 이저 애기 아빠가 아시면은 대단히 기뻐하시겠네요. 마음속으로는 기뻐하겠지만 내색은 하나도 안 하겠죠, 뭐. 네. 내색을 안 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 자동차도 어차피 받으셨으니까 갖다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신랑도 차가 있거든요. 예. 회사 차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 차는 길 들인다고 몇 번 타고 다녀보고요. 네. 대부분 집 앞에 서 있을 때가 더 많았어요. 아니 지금 새로 생긴 승용차예요. 그거는 저는 지금 차가 많이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소비자 선정해서 한 분한테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지만 네. 사시겠던 분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나를 많이 도와주셨구나 하시는 분한테 드리려고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점이 제일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여자분이 이 판매를 하자면 네. 무엇이 제일 장애가 됩니까? 어려운 거는 이렇게 이제 소비자들한테 방문을 하면요. 네. 이제 세상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도 안 열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딱 거절 당했을 때 괜히 자신이 초라하고 뒷모습이 참 부끄러워요. 네. 그럴 때가 이제 좀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백화점에 가서도 물건을 보다 안 사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사러 갔던 사람도. 그런데 방문을 해가지고 팔려고 그러다가 안 사겠다고 그랬다고 그렇게 뭐 자존심 안 상할 필요는 없지 사겠다고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게 문도 안 아니거든요. 열어줘요? 문도 안 열어줄 뿐더러 그냥 뭐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대부분 잡사양인 출입 금지를 써놨잖아요. 네. 그래서 벨 누르고 이러면은 딱 나고 필요 없어요 이러고 탁 닫아요 그냥. 네. 그럴 때 자존심이 좀 싸워보신 적은 없습니까? 싸워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신주가 그렇거든요. 상 받을 때도 이야기한 건데 10명의 친구를 사귀기보다는 한 사람의 적을 만들지 말자. 저희 가훈이에요 그게요. 그래 아빠랑 항상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싸워본 적은 전혀 없어요. 집을 많이 비우실 겁니다. 세 분 다 마찬가지로. 네. 그 아기들은 누가 보고 살림은 누가 합니까? 저는 80 대신 시 외할머니가 계세요. 우리 애기 아빠 외할머니인데 정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또 어려운 게요. 아기가 1학년이에요. 네. 이제 2학년 올라가거든요. 국민학교요. 네. 예. 그래서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이랬는데 이렇게 이제 다니다 보면은 꼭 다른 엄마들도 아기만 이렇게 뭐 가르치고 막 쫓아다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시간 나는 대로 많이 이제 아기한테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백숙현 주부는 누가 아기들이랑 다 시어머님 계시거든요. 시어머니가 계시는군요. 예. 네. 이영미 주부는 어떻게 해서 그 주부 사원에 입사하시게 되셨습니까? 근데 저는 좀 핵가족이잖아요. 제가 네. 막내 며느리예요. 네. 근데 저는 한 8년 동안 데이트했어요. 아 지금 남편과. 남편하고. 예. 아. 동갑이어가지고 너냐 나냐 그랬어요. 그러다 결혼을 했는데 이제 얘가 크잖아요. 네. 얘가 이제 커가는데 대변 소변 다 가리고 그래서 네. 내가 혼자 노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집에 상가면 공상이 돼요. 신랑이 상사를 다니기 때문에 일이 많아요. 네. 좀 기가 시간이 좀 늦는 편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바가지를 긁어요, 제가. 네. 왜 늦느냐고. 애 늦냐고. 네. 그러면 바가지를 긁으면서 이렇게 풀려야 되는데 네. 신랑은 그걸 묵인해요. 같이 싸워주지도 않아요. 대꾸를 안 해요? 네. 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막. 그럼 왜 대꾸도 안 하느냐고 또 싸우게 되죠. 네. 네. 그러고 나면 제가 또 비참해져요. 날이 셀 거 아니에요. 또 나가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뭔가 일을 찾아봐야겠다. 저 신랑은 날로 저렇게 더 젊어지고. 네. 그런데 나는 맨날 이렇게 집에 앉아서 바가지나 긋고 이상한 상상이나 하고 그래서 뭔가 나도 일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테니스를 배우러 다녔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월급쟁이 아는데 네. 그렇게 쓰기에는 또 한 달, 한 2달 다니다 보니까 네. 가계부에 좀 비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벌어서 써야겠다. 음.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나가게 됐거든요. 그 아기 아빠는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 네. 반대했죠. 네.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더 팍팍 바가지를 긁었어요. 더 힘들게. 네. 그랬더니 그럼 한번 나가보라 그러더라고요. 네. 오면은 막 이상한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다방에 있다 왔지, 뭐 밥 먹고 왔지 이러고. 뭐 어디서 누가요? 제가요 남편한테요. 어허.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바가지 너무너무 긁었어요. 네. 그때 한번 다녀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관심한 것 같아도 그 바가지가 효과 있었습니다. 그럼요. 네. 이제 더 심하게 했죠 이제. 네. 그랬더니 나가보라고 해가지고 그 그것도 혹시 물건을 살라고 그러다 안 사는 분에게도 그렇게 남편애와 마찬가지로 바가지를 긁어서 파는 거 아닙니까? 절대 저는 그러지가 않아요. 예. 그 남한테 물건을 팔 적에는 그렇게 고분고분히 상냥하게 네. 파시면서 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남편은 왜 이렇게 바가지를 긁으셨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는 믿거라 하고. 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남편이 대단히 무던하신 분인가 봐요. 네, 대한민국 시집을 제일 잘 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니니까 네. 너무너무 이제 이렇게 활달해지고 네. 표정도 좋아지고 예. 아침에 좀 빨리 일어나고요. 네. 그러니까 좀 밝아졌어요, 가족 분위기가. 오히려. 오히려 훨씬 예. 좋아졌어요. 그 이후로 바가지를 한 번도 안 긁어보셨습니까? 전혀는 아니어도 네. 그걸 한 뭐 10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죠. 같이도 대화가 통해요. 네. 나도 큰 회사다. 나도 이거 갈등에 빠졌습니다 지금. 우리 집 사람도 어떻게 주부 사원이 되면은 바가지를 안 긁잖아요. 대화가 되니까 좋아라 그래요. 저는 막 사과를 부르거든요. 설거지할 때도. 네. 우리 회사 노래를 막 불러요. 집에서도요. 네, 그리고 우리 신랑이 저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조그마한 회사 다니면서 되게 소란 피운다고. 네. 그래서 나 또 신랑이 댕기는 회사는 얼마나 큰데요? 저희 회사가 더 크죠. 대우전자이기 때문에. 글쎄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유통점만 생각하는 거예요. 음흠. 네. 그리고 저 부군과 사이 좋아지시고 네. 그리고 수입이 느시고 네. 네. 이 누가 봐도 이런 직업을 가진 분이 봐도 부러움의 대상이고 그렇죠? 같은 주부 사원 가운데서도 뭐 상들도 받으시고 부상도 아주 푸짐하게 받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본인들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업은 언제까지나 계속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년이 없어요. 정년이 없어요. 예, 이게 제일 지금 장점이 실례지만 얼마나 되셨죠 연세가? 전 이제 딱 30 됐거든요. 네. 근데 저기 우리 주부 사원님들 중에서는 네. 70이 넘으신 분도 계세요. 하하. 근데 그분이 못 파느냐면 또 잘 파셔요. 네. 그분도 이번에 상 받으셨는데 네. 이게 정년이 없다는 게 제일 장점이고 뭐 특별히 기술이 없어도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딴 데는 뭐 이렇게 여성, 남성 이렇게 구분이 있잖아요. 네. 이거 세일즈란 직업은 우선 그게 없어서 좋고요. 네. 그리고 또 가정주부로서 할 수 있는 거고 그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년이 없다는 게 제일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 우리 그 할머님께서 네. 그 인천에 지금 계신데 그분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못 움직일 때까지는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좋으시대요. 그분 말씀에 기억이 나는 게 옛날에 며느님한테 용돈을 타쓰셨대요. 네. 타쓰셨는데 그 용돈 탈 때 그렇게 좀 힘들고 우리는 주는 사람은 많은 것 같아도 받는 사람은 조금인 것 같잖아요. 네. 용돈이라는 게. 그랬는데 손자들 와도 용돈 한 번 못 주고 그러니까 그러셨는데 그래서 이거 일을 시작하셨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히려 며느님도 그렇고 그렇게 좋대요. 고부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며느리한테 베푸는 입장이니까. 그래도 그분도 한 달에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타가신대요. 하하. 그러니까 자기 돌아가실 때까지 좀 다 해놓으시고 예. 그리고 며느님이나 애들한테 손자들한테 학비도 대주시고 옷도 사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인기가 그렇게 좋으시대요. 그렇다고 자기는 꾸준히 그거 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분을 봤을 때 아우 저분 나이 드셨는데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번엔 그 주부 여러분들이 오셔서 여러분의 얘기를 들으셨거든요. 예.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하세요. 저기 외판원에 대한 사회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현재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86년도 입사했을 때만 해도요. 저기 되게 이게 인식이 안 돼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그렇게 확실하게 적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은 제가 할 때는 주부사원 하신 회사가 뭐 화장품 뭐 이런 데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 제가 그 세일즈 강의를 좀 다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딴 회사에서 의뢰해서 가보면은
주부 사원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세일즈맨이 여자든 남자든 없는 회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세일즈맨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봐서는 지금 옛날에 생각했던 그 뭐 거절했던 그런 시대보다는 지금 많이 발전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이영미 주부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반대되는 생각이십니다. 그렇죠? 예견하시기를. 예. 네. 저는요 이영미 주부께 묻겠는데요. 참 사실 부럽네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한다는 게 참 부럽고요. 남편께서 외판하시는 거를 그 남편 친구분들한테 우리 부인이 이런 외판을 한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주고 그러는지 궁금하네요. 안 하죠. 남편 친구분들은 모르십니까 그러면? 알죠. 제가 말하죠. 제가 말해서 팔죠. 아하, 남편 친구를 찾아가서 파는군요. 네. 어. 제가 다니는데 그 남편 친구가 많으신 편입니까? 아니면 친구분이 적은 편입니까? 적은 편이에요. 그 친구분을 자꾸 사귀라고 그러세요, 남편 보고. 또 딴 분 질문하실 분? 예, 말씀하세요. 저기 이영미 주부께서 묻겠는데요. 저기 사회생활 하기 전과 사회생활 후의 그 느낌은 어떤지요? 많이 달라져서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게 풍부해지고요. 그리고 특히 남편하고 대화해서요. 좀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 회사 이야기를 끌어간다든가. 그래서 특히 남편을 이해하게 됐고요. 그것도 아이한테도 좀 옛날에 좀 귀찮아하기도 했어요, 사실. 집에서 맨날 같이 있으니까 맨날 뭐 해달라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항상 못 베풀고 있구나 싶어서 더욱 많이 해주고 싶고 그래서 생활에 리듬을 찾은 것 같아요. 네. 다니기 전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네.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세일즈맨이니까요. 네. 제품 지식이 가장 중요하고요. 제품에 대한 완벽한 그렇죠.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설명하기 좋게. 그렇죠. 예. 소비자보다는 제가 먼저 알아야지 소비자를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요. 그게 제일 필요하고 또 자신감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입니까? 아니면 물건에 대한 자신감입니까? 물건에 대한 자신감은 그 제품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면은 그건 자신감은 스스로 생기고요. 네. 그 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필요한 그건 것 뭡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얘기입니까? 들어서 그 자신감이라는 거는 예. 내가 이 물건을 꼭 팔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 물건 안 팔아도 괜찮다. 나는 언제나 삶이 자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겁니까? 후자 쪽인데요. 아. 저 같은 경우는 물건 파는 걱정은 안 하고요. 그런 걱정은 안 해요. 그렇게 되면 저도 부담스럽고 저도 피곤하고 소비자도 소비자님들도 피곤해하게 생각을 해요. 물건을 파는 걸 가지고 자꾸 자신감을 가지고 신경을 하면은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저는 그 제 자신감이라는 것은 만약에 어떤 분을 김동건 아나운서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난 만나면은 다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좀 당분간 피해. 부담 갖지 마세요. 네. 그 저분을 알게 되면은 제가 저분하고 저하고 꾸준히 유대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네. 그러다 보면 필요하게 되면은 저를 찾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소비자를 만났을 때 그럴 때 막 불안에 떨지 않고 아 저분이나 나나 동등한 입장이다. 그런 자신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목표 의식은 꼭 중요하고요. 목표는 설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 목표 안에 저도 들어갔습니까 지금? 그럼요. 큰일 났습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박석규 씨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글쎄요, 이게- 세일즈를 위해서. 예, 세일즈맨들은 보면은 대부분 한 3, 4개월 정도 있으면은 이렇게 뭐 어느 집을 방문한다든가 이럴 때 뭐 거절당하고 이러면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마디 한다면은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요. 꾸준히 그러니까 한 번 가서 안 되면 10번이라도 찾아가서 그분을 이제 내 고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저 찾아가서 자꾸 얼굴을 익히고요. 이영미 씨 생각하기에는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합니까? 세일즈맨으로서. 저는 전자제품을 판다는 것보다 저 자신을 팔러 다닌다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진실하게 돼 있어요. 그 생활 수준에 맞게 그 물건도 권했고요. 무조건 비싼 건 내 매출이 올라갈 거 아니고 네. 그 가정 따라서 형편에 봐서. 네. 그리고 그 형편에 봐서 좋은 물건을 권했어요. 항상 나를 팔러 혹시 다닌다. 자사 제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타사 제품이 놓여 있는 텔레비전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가전 제품을 네. 비판하십니까?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안 됩니까? 네, 아하. 아, 참 좋네요. 네. 왜냐하면 제가 비판하게 되면 거기서도 비판 생각을 저한테 갖게 돼요. 아하. 아, 참 좋네요. 그 상대 네. 저것도 참 좋은데 이건 더 좋다고. 네, 네. 아하. 그렇게 하죠. 예. 좋다는 말로 해서 좋다는 말로 끝내요. 그러시군요. 네. 올해 목표는 얼마나 됩니까? 자꾸 올라갔는데요. 네. 제가 7억 1,400 했으니까 올해는 좀 더 높아져야죠. 그리고 네. 고객도 더 많아지시고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조금 아까 예. 힘주어 말씀하셨는데 그 목표가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10억이에요. 10억이요. 예. 목표인데 네. 저는 작년에도 한다고 그러고 했거든요. 네. 올해도 그 목표를 위해서요. 네. 안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목표라는 것은 제가 목표를 제 스스로 설정을 한 거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목표를 위해서 제가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니까요. 그 목표 때문에 저 1월 1일 날 하루 쉬고 지금 계속 출근했어요.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전망이? 1월 달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합니까? 예. 어. 지금 이번 달에 보기에는 가능한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전화를 사무실에 수시로 하거든요. 네. 전화가 지금 거의 한 20통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가씨한테 대신 나 오늘 11시에 만납시다. 그거 녹화하러 가니까 네. 그거 얘기 다 해놓으라 그랬어요. 이 방송 때문에 또 혹시 손해를 보시면 안 될 텐데요. 아니요, 손해는 아니죠. 네. 저를 못 그러나 이 보시는데. 방송 때문에 더 득을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저는 득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예. 아마 그게 다행입니다. 제 마음 편안합니다. 네. 목표가 금년 얼마나 되십니까, 박사님? 글쎄요, 저도 사내는 10억이라고 나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10억을 팔되 이제 저는 목표가 2개 있어요. 네. 울산에는 아직 주부 사원들이 좀 저 외에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 서울만치 많지가 않거든요. 많이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좀 그분들한테 제가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사례를 좀 많이 알려서 다른 주부들한테 알리고 싶어요. 네. 이영미 씨는? 저는 실수입을 이제 좀 목표로 삼고 있어요. 예영 매덕 이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팀원들한테 이제 저도 도움을 받았거든요. 우리 네. 김영자 시장님한테. 네. 그래서 저도 그분과 같이 남한테 저가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도와주고 싶어요. 지금까지 세일즈맨으로 열심히 사회 활동을 하고 계신 맹렬 주부 3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들으신 분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자신이 뭘 해야 할 것인가 그 목표만 잘 서 있으면은 누구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유익한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